너무 좋아해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참상은. 아직도 의도를 모르겠다. 물론 그냥 쾌락살인을 저지른 쾌락범일 가능성도 있다. 뭐죠 그거? 애초에 범인은 왜 피해자를 죽였을까? 원한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목적일까? 쾌락을 위해? 니미경 부부가 예를 든 사건처럼 쾌락살인일까? 살인수법이나 시체를 마치 전시,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도 보인다. 하지만 독성식물을 섞은 걸 먹이는 등의 번거로운 행동이 자꾸 걸린다. 여기 아직 아닐걸요? 한 중간쯤 가서 분기가 갈려요. 첫 번째 셀프 캐스터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애만데?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못하게 하고 싶으면 전기 충격기라고 또 사용하면 그만이다. 경찰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각종 규제, 경찰에 의한 적발이 있음에도 전기 충격기가 범죄에 쓰이는 경우는 많다. 아니 반으로도 아니 반으로 자르면 어차피 죽으니까 애초에 후두부를 때리거나 해서 죽인 다음 자르는 게 편하다. 하지만 그 번거로운 행동이 쾌락살인마 특유의 미학이라면 이해는 간다. 물 마셔야겠다.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인다. 평범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 역시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범인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것뿐이다. 어쨌든 유류품이 너무 적다. 지금 발견한 단서가 될 만한 건 피해자의 시체와 옷, 혈액뿐이다. 피해자의 소지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범인이 가지고 갔을까? 그러고 보니 범인은 왜 피해자의 좌반신을 가져간 걸까? 반이긴 하지만 사람이다. 크기도 크고 꽤 무겁다. 몰래 옮기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목격자가 늘어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갔다. 그 행동에 무언가 의미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뭐지? 뭘까? 살인의 기념품으로 가져간 걸까? 연쇄살인범, 특히 쾌락살인자는 그런 걸 모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장식품이나 옷의 일부, 혹은 피해자의 상세한 프로필을 적어 모으기도 한다. 입에 담기도 끔찍하지만 시체 전부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도 그 비슷한 느낌이 든다. 솔직히 두서없는 생각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결론은? 아니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다로 갈게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다. 독을 먹은 의미, 시체를 양단한 의미, 옷을 입힌 의미, 우반신을 거울에 붙인 의미, 좌반신을 가져간 의미,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의미마저도. 결론을 내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아직 결론 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 뭐라도 떠올랐어? 결론은 아몰랑. 유감이지만 아무것도 키사라기 선생님의 말씀을 반추해본 것뿐이야. 지금 시점에선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럼 감식과라도 가볼까? 어쩌면 그 표지판에 지분이나 뭔가가 나왔을지도 모르잖아. 그러고 보니 수사회의에서 그런 정보는 나오지 않았었다. 세나군 의외로 제대로 듣고 있었구나.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 그래.
그럼 둘 다 힘내. 이쪽에서도 뭔가 나오면 알려줄게. 키살기 선생님의 응원을 받으며 감식가로 향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헛걸음이었네. 감식가 녀석들 마치 마법이라도 쓴 것 같다느니 헛소리나 해대고. 아양, 결국 표지판에 지문은 없었고 물증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는 족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확실히 마법이라도 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감식원의 표정을 보니 우리 특수에 대한 비꼼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나군의 거짓말과 함께 오컬트도 고려해서 수사한다는 우리의 방침이 감식반까지 퍼진 모양이다. 벌써 해도 지고 단서도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챗! 세나군은 짜증을 부렸다. 무리도 아니다. 한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진전다운 진전이 없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갈 데 없는 분노와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빨리 범인을 찾지 않으면 또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쾌락이 목적인 범인이라면 더욱이. 진정이 세나군. 아직 피해자의 신원이라는 단서가 남아있어. 키사르기 선생님이 금방 밝혀낼 거야. 아니야, 받아 적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 그렇지.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구지? 어이, 근무 중에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어울리지 않는 잔소리를 하는 세나군을 무시하고 액정 화면을 보았다. 발신 표시 제한? 아마 본부장이겠지? 네, 이입니다. 바쁜 와중에 미안하군. 상황을 듣고 싶어서 말이야. 보고를 해주게. 역시 본부장이었다. 왜 핸드폰으로? 게다가 발신 표시 제한이라니. 전화는 부서의 검은 전화로 거시면 되잖아요? 뭐야, 사무실에 있었나? 아직 현장이나 어딘가를 수사하는 줄 알았지. 이미 탐문이나 현장을 수색하기엔 늦었고 지금 시점에서 수사할 만한 단서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 내가 젊었을 때는 먹고 자는 걸 잊고 수사에 몰두했었네. 아, 그립군. 선배와 둘이서 수사에 빠져 살던 매일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다. 나니? 즐거운 목소리에서 순식간에 떨리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넘어갔어. 어쩌면 선배라는 사람과도 이런 사건만 맡았던 게 아닐까? 파타들.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나 연장자다운 본인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나는 조금 짓궂은 마음이 들었다. 우선 피해자의 상태는 초기 보고대로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가수연의 키사라기 선생님 말씀으론 산채로라고 합니다. 파타파타.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다. 범인의 동기와 목적은 전혀 모르겠지만 시체에서 독성분이 검출되었고 그건 마취 목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자꾸 꼬인다고. 그래서 범인은 산채로 피해자를 양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서운 사건이군. 전화 너머로 구토를 참는 소리가 났다. 어느 정도 무섭도록 단어를 고르긴 했지만 이 정도라니. 역시 이 사람은 분명 겁쟁이다. 조금 더 시험해보기로 했다. 본부장님! 뒤에! 끊겼어요. 아, 개웃겨. 추천 감사합니다. 끊어졌다. 마지막에 난 소리는 전화를 떨어뜨리는 소리였나?
라이어즈 하트는커녕 가벼운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라는 게 정말 쥐연경의 톱? 본부장일까?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본부장이 뭐래? 임무 수고 앞으로도 부탁하네 라던데. 아,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할 텐데. 왠지 갑자기 피곤해졌다. 돌아가서 쉴까? 오늘은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으니. 에이, 아니겠디. 설마. 허! 이거 보여요? 여기 위에 이스터의 그 귀신. 여기 오른쪽 위에. 아닌가? 여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그리 멀지 않지만 오늘은 정신을 빼놓은 일이 많았기에 다리가 무겁다. 안 보여요? 2층에? 북도 말고 2층. 오른쪽이. 아닌가? 이마이 아니거든? 이마이 기다려. 어제 정도는 아니지. 어젠 진짜 무서웠다고. 다같이 짜고 거짓말해서 진짜 무서웠다고. 안 보이는 나 진짜 이상한 사람 지금 해가지고. 나 진짜 무서웠는데. 뒤에서 세나군이 달려왔다. 진전 없는 수사에 짜증내던 모습과 달리 밝게 웃고 있다. 뭔가 단서라서 짜증 걸까? 입도석 진짜 에바잔스. 집에 갈 거면 한 잔 어때? 아니었다. 설마 술 이야기였다니. 의외로 기분 전환이 빠르다. 좋은 가게 알고 있어. 응? 어때? 이 패턴은 설마 오그라시 때와 같은 공기가 느껴진다. 뭐 어차피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맥주 사서 간단하게 저녁을 때울 생각이었으니. 좋아, 한잔하지. 그렇게 나와야지. 빨리 가자. 역으로 가는 길에 있으니까. 가까워. 예, 데이트다. 역시 근처 가게였냐? 세나군을 따라 걸은 지 5분. 여 주인장, 나 왔어. 주인 같은 남성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세나군. 역시 단골집인 것 같다. 익숙한 모습으로 카운터석에 앉아 손짓으로 나를 부른다. 주인장, 그거 있어? 세나군의 질문에 주인이 물론 하고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 녀석에겐 그거 줘. 다른 건 늘 먹던 대로 부탁해. 이번엔 내가 앉기도 전에 마음대로 주문을 했다. 게다가 그거랑 늘 먹던 대로라니? 뭐가 나오는지조차 모른다. 나 이 가게 처음 왔는데? 카운터석에 앉으며 당연히 불만을 말했다. 여기는 나한테 맡기라니까? 언짢은 일은 없게 해줄 테니까. 웃고 있다. 어차피 세나군의 꼬임을 받아들인 시점에서 각오는 했다. 이젠 짜증도 나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란 이런 건가? 오, 왔다. 내 앞에 그게 놓이고 세나군은 활짝 웃었다. 그거라는 건? 일본주였다. 게다가 잔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 오, 뭐야? 여기 이상한 받침대까지 술이 있어요. 아, 좋은 향기야. 나는 시에 오는 세나군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태클을 거렸다. 어이, 이봐. 처음부터 일본주냐? 나 이래봬도 여자라고. 파트너라고 완전 남자 취급입니까? 그런 겁니까? 적어도 처음엔 맥주나 추아이를 마시고 싶다고. 뭐 마셔보라고. 지연 케이시의 무라본점의 명주 하쿠주로의 준마이다이 긴조 크로즈라야. 뭐가 이렇게 이름이. 내 속마음도 모르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딸꾹.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하쿠주로는 메이지부터 쇼와 시제까지 활약한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하쿠주로에서 따온 건데,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세나군은 기다렸다는 듯 설명을 시작했다. 이치카와 하쿠주로는 지현 케이시 출신으로 동해 제리라 불렸던 가부키계의 거물이야. 케이시 S강 연안에 1200그루의 벚나무를 심어서 일본 벚꽃 명소 백선 중 하나를 만든 위대한 인물이지. 참고로 그 S강 연안의 벚꽃은 경의를 담아 하쿠주로의 벚꽃이라고 불러. 초봄에 정말 멋있게 벚꽃 피니까 죽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걸?
아무튼 그런 대단한 인물의 이름을 딴 명주 중에 명주야. 어때? 대단하지? 와, 설명충 진짜. 아, 그러게. 세나군의 열변에 밀려 말을 더듬었다. 세나군의 지연 사랑엔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요즘 젊은이 중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덕분에 지연에 대한 지식이 매일 늘고 있다. 어떤 맛일까? 표면장력으로 솟아오른 술에 입을 가져다 대고 마셨다. 풋사과를 떠올리게 하는 달콤함과 상쾌한 긴조향과 달콤하고 상쾌한 긴조향과 깨끗한 맛이 느껴지는 심플한 산미가 혀를 자극해 식욕을 돋운다. 아니, 너무 말 많은 건 좀 그래요. 맛있다. 역시 달긴조답다 라고 할까? 세나군이 명주 중에 명주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다. 어때? 맛있지? 자랑스럽게 묻는 세나군. 굉장히 지연을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왜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냐? 응, 맛있어서 놀랐어. 먼저 마셔서 미안. 응? 신경 쓰지 마. 마침 우롱차도 나왔으니. 응? 세나군은 안 마셔? 나 술 못 마셔. 어째서? 아니, 상하잖아. 마시러 가자고 한 건 너였잖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영혼의 외침을 끝낸 나는 되도록 침착하게 세나군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한잔하자고 했어? 설마. 그게 형사 같잖아. 수사회의를 마치고 검시 결과를 듣고 퇴근 후에도 한잔 걸치며 사건을 곱씹는 그치? 그치? 라고 해봤자 넌 안 마시잖아. 그냥 로망이었다. 그러니까 분위기 말이야.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혹시 형사 드라마에서 봤어? 헉, 그걸 어떡해? 엄마 뺐.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좀 했어요. 미안. 빨리. 그 언차티드 아닌데? 뭐였지? 그 전에 뭐죠? 그거 빨리 주세요. 역시 본부장이 보낸 모스 신호 때도 그랬지만 의외로 영향을 잘 받는 것 같다. 뭐 좋아. 나는 크루즈라 세나군은 우롱차. 그럼 건배. 건배. 그 후 우리는 막차 직전까지 이야기에 열중했다. 실은 1시간 정도의 감사합니다. 나 그 빵 먹을까? 공갈빵? 먹었어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공갈빵 맛있는데. 실은 1시간 정도로 마칠 생각이었지만 화제가 이번 사건으로 옮겨가 열띤 논의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엄마 나한테 요구르트 주고 가셨어. 단서가 적은 탓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논의는 아니었지만 나도 먹고 싶어. 그걸 왜? 지금 뭐 먹고 싶다고 하신 줄 알았잖아요. 공부를 쳐서 먹고 단서가 적은 탓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논의는 아니었지만 세나군의 사건 해결에 대한 패기와 고향을 지키려는 기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파트너와 둘이서 술잔을 나눈다. 세나군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깨진다. 화면 깨진다. 지직. 여긴 내 방이다.
어제 술 취해서 돌아와 재킷만 벗고 셔츠도 벨트도 슬랙스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잠자리가 불편할 만하다. 덕분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그립기도 하고 슬픈 기억도 공존하는 꿈! 낮에 블라인드맨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일까? 이 소리는? 알람 소리는 아니다.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며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 멍한 머리로 휴대폰 액정 화면을 보니 발신 표시 제한이라고 떠있다. 본부장이다. 틀림없다. 시간은 4시 44분. 일부러 이렇게 일찍부터 그것도 굳이 불길한 시간에 노리다니. 그러니까 도시괴담 취급을 받는 거야. 그나저나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겠지, 이 사람? 꼭두 새벽부터 잠을 깬 탓에 기분은 좋지 않지만 일단 직속 상사의 전화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받지 않을 수 없다. 네, 이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미안하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그건 즉 본부장이 겁먹을 만한 사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치킨집이죠? 아, 통닭 먹고 싶다. 통닭 얘기하니까. 사건입니까? 감이 좋아서 다행이네. 유원지에서 시체가 나온 모양이야. 고작 그 말을 하는데 숨이 끊어질 것 같다. 설마 또 양단된 시체가 나왔습니까? 그런 것 같네. 몇 시간 전 유원지에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갔던 스태프가 발견한 것 같네. 야근 수당 안 주죠? 안 줄까? 자세한 장소는요? 자료는 항상 타는 차에 넣어놨네. 그럼 잘 부탁하네. 와, 진짜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끝내. 끊어졌다. 이번엔 평범하게 자료를 건네주는 건가? 아니면 아침 일찍이라 거기까지 손을 쓰지 못한 건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빨리 세나군에게 연락해 현장에 가야 한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이어진다. 당연히 세나군도 자고 있겠지만 이것도 형사의 숙명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모니커를 부탁한 적 없는데. 9번째 신호에 겨우 세나군이 전화를 받았다. 당연하게도 졸린 목소리다. 그러게, 이번엔 그냥 주는 건가 보다. 잘 들어 세나군, 또 사건이야. 사건? 진짜냐? 사건이라고 말한 순간 목소리가 바뀌었다. 그도 역시 뼛속부터 형사다. 응, 자료는 차에 있는 것 같아. 1시간 뒤에 현경본부에서 만나자. 1시간이 아니라 15분 뒤도 괜찮아. 역시 자칫가는 가장 빠른 남자. 하지만 나는 서둘러도 1시간은 걸린다. 어째서 어젯밤엔 샤워를 하지 않았을까?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1시간 뒤에 봐.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알았어. 그럼 현경본부에서 보자. 뚝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또 사건이. 이번엔 어떤 처참한 현장일까? 나는 각오를 다지고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가 사건 현장이구나. 우리는 막 해가 뜬. 와, 이거 그림이지? 그림인데 뭔가 사진을 리터칭한 것 같은 느낌이야. 쩐다. 우리는 막 해가 뜬 습기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낄 수 없는 유원지로 들어섰다. 이런 추가 근무 수당은 안 나오는 거겠지? 의외네. 그런 거 신경 쓰는구나.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걸? 평소에 열혈을 생각하면 수당보다 사건을 해결하는 게 우선할 것 같았는데. 아니, 말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형사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잖아. 또냐? TV가 그에게 준 영향은 큰 것 같다. 아니, 그 덕분에 요즘 보기 드문 열혈 형사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시체는 어딨지? 세나군의 말에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저 보트 타는 곳이 아닐까? 블루시트가 쳐져 있어. 분명 저기야. 좋아, 갈까? 응. 세나군과 함께 보트 선착장으로 향했다. 순간 아침 공기와 섞여 희미하게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또 이 냄새다. 여기가 틀림없는 것 같군. 세나군이 얼굴을 찡그리며 입가를 손으로 덮었다. 보트 선착장에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지독해졌다. 보트 선착장에 쳐진 블루시트를 걷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지독하구만. 한마디를 내뱉은 세나군이 숨을 들이켰다. 시체는 오리보트에 실려 있었다.
보트 자석은 시체에서 흘러나온 걸로 추정되는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이번에 상반신뿐인가? 오... 동체 부분, 아마 배꼽 아래부터 잘린 것 같다. 하반신 없이 상반신만 자석에 올려져 있었다. 세심하게도 시체의 손은 보트의 핸들을 잡고 있었다. 아, 밑에 내장 튀어나온 거 봐. 이 시체도 절단면에 맞게 잘린 옷을 입고 있다. 절단면에서 나온 내장 때문에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분명 세라복의 길이가 짧았고 조금 들쑥날쑥하게 보였다. 파타. 보트 승강장 부두에는 또 다른 피 웅덩이가 있었고 오리보트로 끌려간 듯한 피 자국도 있었다. 하반신이 없는 건 범인이 가져갔기 때문일까? 이번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옷을, 교복을 입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보트를 타고 놀고 있는 걸로 보일 것이다. 기묘한 시체를 양단하는 수법,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의 반신, 내 머릿속에 확신이 생겼다. 무서워. 동일범인 걸까? 그렇겠지? 이런 수법은 흔하지 않으니까. 어제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도 통제가 있었다. 세나군의 말처럼 모방범일 가능성은 낮다. 언뜻 보기엔 이번에도 족적은 없는 것 같네. 지난번에도 이번도 범인은 피토성일 텐데 어떻게 족적을 남기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러게. 도시괴담에 나오는 거울의 악마 짓이라고 하는 세나군의 의견에 동감하고 싶어진다. 수법의 잔인함과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섬세함. 인간의 소행이 분명하겠지만 충분히 악마적이다. 그런데 왜 범인놈은 일부러 이렇게 번거로운 짓을 하는 거지? 세나군, 범인을 남자라고 특정하긴 아직 일러. 아? 왜? 거울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여자 혼자 인물은 무리잖아. 애초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긴 싫지만 단독 소행으로 보기엔 너무나 버겁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엔 키사라키 선생님이 말한 미학도 여러 가지여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인 것 같지 않다. 좋다. 일단 정리해보자. 셀프 퀘스천? 시체에 대한 미학이란 우선 시체를 대하는 자세부터, 공원에서 발견된 시체와 이 유원지에서 발견된 시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시체를 반으로 가른 점, 그리고 시체가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을 고려해보면 범인 시체를 어떤 자세로 다루는지가 떠오른다. 정중히 다루고 있다. 살해 방법은 잔인무도하지만 아니야, 정중이야. 그 후의 취급은 지나치게 정중하다. 현장에 남겨진 시체의 반신은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세공해 놓았다. 처음엔 거울에 비춰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고 이번엔 보트 좌석에 앉혔다. 멀리서 보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키사라키 선생님 말처럼 범인 나름의 미학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조잡하게 다루지 않았다. 시체를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뿐이라면 근처 도로에라도 던져두면 그만이다. 전혀 저런 저런 식으로 꾸밀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해보면 살해 방법도 번거롭다. 정중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식물독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살해하다니 번거롭기만 하다. 시체를 정중히 다룬다고 할 만한 근거는 또 있다. 그것은 하타, 시체가 입은 옷! 그건 시체가 입은 옷이다. 한번 벗긴 옷을 피해자들에게 맞춰 재단하고 그 후 일부러 다시 입혔다는 사실이 결코 시체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벗긴 채로 두지 않았을까? 오랜 옛날에는 적대한 인간을 살해한 다음 일부러 너덜너덜한 옷을 입혀 모욕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들은 적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 옷을 자른 것도 너덜너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즉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는지 알 것 같다. 그것은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아니야. 페미니스트? 이게 왜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와?